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 3편입니다. 자, 3편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2025년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을 한다라는 소식에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특목고 자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특목고 자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 3편입니다. 3편에서는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편 마지막에 현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학년으로서 내신을 두고 봤을 때 특목고 자사고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비교과 쪽에 영향을 갖추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대입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오늘은 그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 살펴보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고등학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영재학교,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세 번째 특목고, 네 번째 일반계고등학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아실 거고요. 자,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옛날에 농고, 공고, 상고와 같은 그런 학교들인데 491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대부분 외고, 국제고, 과학고를 특목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외고, 국제고, 과학고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도 모두 특목고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육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최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 동일 계열 명문대 진학이 아주 유리하다라는 것인데요.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이 예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 동일 계열 명문대 진학이 아주 유리하다라는 것인데요. 전국에 28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다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과 MOU가 맺어져 있고 졸업생의 약 65에서 70% 정도는 바로 그 MOU 맺어져 있는 대기업으로 취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한 후 2년 동안 근무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학업에 의지가 생겼을 때 각 대학에 있는 취업자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다닐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대기업 대졸사원이 될 수 있다라는 학교가 바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다라는 것이고 전국에 48개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력으로 알아볼 외고, 국제고, 과고가 전국에 58개가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특목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일반계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고와 자율고로 나누어집니다. 자, 자율고는요, 자공고하고 자대고하고 자사고가 있습니다. 이 자공고와 자사고는 공립이냐 사립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 자대고,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가 26개밖에 없느냐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대안학교는 학력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히 고졸의 신분을 갖고자 했을 때는 검정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대고는 대안학교이지만은 학력의 인정을 받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고 별도의 검정고시 필요 없이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바로 자대고 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대고와 이 자사고는요, 교육과정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자대고나 자사고나 똑같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영상, 인성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자사고는 전국에 41개가 있고요. 자대고 26개, 자공고가 112개 정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자공고, 자대고, 자사고를 합쳐서 우리는 자율고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가 있는데요. 일반고는 중점 학교를 포함한 순수 일반고가 전국에 1,40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자율학교는 다시 전국과 지역이 있는데 지역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 모집 자율학교는 조금 신경 써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학교가 공주하늘고, 풍산고, 거창고, 거창대성고, 창녕옥야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류별로 분류한 것을 성격상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학교, 네, 그네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죠. 0.3%입니다. 다음에 특수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이 전체는 특목고든 실업계고등학교든 관계없이 실업계군 고등학교죠. 예, 그래서 성격상으로 묶었을 때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4%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는 특목고라고 하지 않고 특목자사라고 하죠. 이 특목고, 자사고 모두 합쳐서 약 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고 중에서 자대구는 자사고하고 교육과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학교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공고부터 일반고까지 전체가 70% 정도로서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이 자공고는 자율고고 나머지 일반고와 자율학교는 그냥 일반고인데 왜 이렇게 성격상으로 묶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공고가요, 굉장히 좋은 학교였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네,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자공고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육과정의 수월성을 다 없애버리고 기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름은 자공고이지만 교육과정, 즉 내용은 모두 다 일반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율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월성 교육이 아주 탁월한 학교였었는데 자, 2014년 동일하게 2014년입니다. 자, 2014년부터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육과정의 수월성을 빼앗고 기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자율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류로 묶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많은 고등학교를 두고 우리는 이제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죠. 자, 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기 이전이 있고요. 두 번째 정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정기 이전에 뽑는 학교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영재학교입니다. 영재학교는 정기 이전에 뽑기 때문에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정기고등학교에 다시 원서 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기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특목고 중에서 과고와 자율고 중에서 자대고 자, 이 두 학교가 바로 전기고등학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고등학교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후기고등학교에 다시 원서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나머지 영재학교하고 과학고하고 자대고를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후기죠. 자, 그러면은 후기가 가장 많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기. 자, 어떻게 쓰는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준화 지역에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 저는 일반고에 갈래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따라서 1지망부터 몇 지망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면 됩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배정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일반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주하늘고나 풍산고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학교 좋아. 교육과정은 일반고지만 자체적으로 워낙 수월성 교육을 잘 하고 있어서 명문대 진학을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갑자기 자율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율학교도 후기고 그다음에 이 기타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도 후기인 거예요. 작년 기준
자율학교 12월 9일에 원서 썼습니다. 일반고도 마찬가지 12월 9일에 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서 쓰는 날이 동일해요. 그러면 자율학교도 원서 쓰고 일반고도 원서 쓰면 복수 지원이 돼서 둘 다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학교 가지 말란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자율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율학교가 100명을 선발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150명이 학교를 찾아와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50명은 떨어지겠죠. 자, 50명이 떨어질 아이들에 대해서는 12월 9일 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자, 50명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죠. 그러면 이 통보받은 이 50명은 자율학교에 원서를 내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 원서 내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통보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자율학교 원서에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지원 의사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지원 의사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을 들고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 너들 학교 오고 싶은데 내신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했어. 우리 아이가 너들 학교에 충분히 올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상담하고 오시면 돼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그 상담한 아이들의 내신을 가지고 전부 다 성적순으로 소트하고 있다가 우리 학교에서 뽑는 인원을 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셨나요? 그게 바로 지원 의사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진화 지역에 있는 A 학생이 선생님 저는요 특목고 자사고 가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1지망에 특목고 자사고 하나를 원서를 쓰고요, 2지망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을 만큼의 일반고 원서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붙으면 가면 되고, 떨어지면 컴퓨터가 알아서 2지망부터 내가 원서 내놓은 그 학교를 뺑뺑뺑뺑 돌려서 자동으로 배정을 해주니 내가 지망했던 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별 문제 없습니다. 평준화 지역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B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학생이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는 일반고 갈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1지망부터 쓸 수 있는 지망까지 쭉 원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 다니는 우리 선배가 와서 우리 학교 좋아, 와봐 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평준화 지역 학생이 했던 것처럼 그냥 상담을 가면 돼요. 그래서 지원 의사를 밝히면 돼요. 그러면은 내신 성적 순으로 소트했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통보를 주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자율학교 원서 내면 돼요. 별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됩니까? 그런데 문제되는 게 있어요. 이 비평준화에 있던 B 학생이 특목고 자사고를 가고자 할 때 이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도 어떤 거죠? 선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고도 비평준화 지역은 내신을 통한 선발이에요. 둘 다 선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특목고 자사고 원서 넣고 일반고도 쭉 원서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에도 붙고 일반고도 붙었어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선택하겠죠? 그럼 일반고 내가 붙은 자리는 비어 있겠죠? 근데 다른 학생은 내가 일반고 붙었기 때문에 자기는 내신에 밀려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붙고 등록 안 한 그 학교는 추가 모집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떨어지던 아이가 다시 자기가 붙은 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지원할 수 있겠죠? 더 좋은 고등학교니까. 이해가시나요? 이런 현상이 계속 로테이션처럼 일어나겠죠? 많은 아이들에게서. 그러면 기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고에서 학생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은 특목고 자사고를 원서 내면은 일반고 원서 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원서 냈다 붙으면 다행인데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요, 미달 학교라든가 추가 모집 학교에 가야 되니 어떻습니까? 우리 집과 먼 거리에 있는 그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셨나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죠. 올해 중학교 1학년이 1학년부터는 영재학교하고 과학고의 선발 시기를 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정기 이전을 없애고 전부 다 정기로 합류해서 뽑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기존의 영재학교는 2단계에서 수학과학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이 폐지된다. 한마디로 과학고처럼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특목고 자사고 이 노란색에 있는 바로 이 학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학교, 네, 4%밖에 안 되는 이 학교, 네,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대죠. 물론 과학고는 물론 존재를 합니다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뭐 정부는 그렇게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목고 자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스럽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중2, 중3은 고교학점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과 관리에 수월한 특목고 자사고를 노려보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4.1%,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4.1%, 네, 여기를 꼭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그 내용상으로 한번 그 학교를 한번 비교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이죠. 자, 일반고, 자율학교, 자공고, 성격상으로 전부 다 일반고라고 앞에서 묶었었죠. 자, 이 학교, 그 다음에 자대고, 다음에 자사고, 이 두 개 학교도 마찬가지 같은 범위의 학교죠. 다음에 특목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특목고입니다. 자, 여하튼 관계없이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든 간에 204단위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졸업이 됩니다. 자, 이 단위의 개념은 제가 1편에서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그러면 204단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고, 자율학교, 자공고는요 204단위 중에서 교육청에서 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무조건 교육을 시켜 라는 것이 바로 94단위입니다. 이 94단위는 의무교육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24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204에서 빼주니 86이 남는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고는 이 86단위를 활용해서 대입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배우는 이 94는 뭐냐? 네,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 86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과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86의 50%인 43단위는 교과에 배정하고 나머지 43단위는 비교과에 배정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43단위, 학종을 위해서 43단위 이렇게 배정해서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대고고 자사고는요.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너는 이렇게 가르쳐 85단입니다. 다음에 창치활동 24죠. 두 개를 더해서 204에서 빼주니까 95가 남습니다. 자, 95의 50%, 이 50%를 그죠? 교과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비교과에 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86이 큽니까? 95가 큽니까? 95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든 정시든 자사고 쪽이 일반고보단 대입에 유리하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봐볼까요? 85 똑같습니다. 다음에 창치활동 24 똑같습니다. 근데 특목고는 전문교과가 있죠. 그것이 70입니다. 그러면 이 세 단위를 모두 합쳐서 204에서 빼주니까 23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상하다. 그러면 특목고는 자율단위, 즉 대입을 위한 단위가 23밖에 안 되고 일반고는 86이니까 일반고가 더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입 결과는 특목고 쪽이 훨씬 더 일반고보다 잘 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 전문교과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기본교과 여기서는요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반고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단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능과 비교과 준비를 하죠. 그런데 특목고는 72가 심화교과예요. 여기서 수능 준비가 다 됩니다. 다 돼요. 남아요. 넘쳐요. 그러면 나머지 23단위 이거는 전부 다 100% 뭘로 돌릴까요? 비교과로 돌리겠죠. 그러니까 수능도 잘 보고 비교과도 훨씬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72와 23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95가 되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85와 86과 95의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유리합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맞다면 실질적으로 대입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입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자, 2021학년도입니다. 자, 서울대 수시 최초로 붙은 아이들입니다. 자, 왜 여기서 정시는 포함 안 시켰습니까? 서울대 정시합, 정시는 조금밖에 안 뽑지만 정시를 100으로 봤을 때 합격자의 거의 뭐 절반 이상 60% 가까이가 재수생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정시가 들어가면은 학교의 위상보다는 재수학원의 위상을 더 드러내겠죠. 그래서 정시는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시에 또 왜 추가도 있고 최초도 있고 추가도 있는데 왜 추가는 포함 안 시켰습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봐볼게요. 서울대가 최초로 수시에 모두 합격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서울대 등록했다면 어떻습니까? 추가 합격은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서울대 붙고도 다른 데 더 좋은 데 붙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 아이들이 이탈이 돼서 다른 학교로 가겠죠? 그렇다면 그 빈자리가 있겠죠? 그 빈자리는 서울대에서 추가 모집을 하겠죠? 그때 추가 모집되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애초에 판단할 때 살짝 부족한 아이였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애초에 너라면 돼 라고 인정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위상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1등에서 50등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대 합격 수시 최초로 합격한 아이들 1등에서 50등까지 어느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보냈나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장 전부 다 특목고 자사고입니다. 두 번째 장, 자, 일반고 하나가 있고 전부 다 특목고 자사고입니다. 자, 세 번째 장 일반고 하나 있고 전부 다 특목고 자사고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일반고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전부 다 특목고 자사고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일반고 좀 나타나죠. 자, 반포고, 상문고, 다음에 한영, 한일 빼고는 전부 다 특목고 자사고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위까지 딱 봤을 때 일반고가 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즉 뒤쪽으로 갈수록 일반고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요. 지역 명문고가 되겠죠?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특목고 자사고였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교육 과정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월성 교육을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목고 자사고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목고 자사고는 뭘 가지고 뽑느냐?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 평가 요소에 대해서 별도의 강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강좌가 올라갔을 때 쭉 들어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특목고 자사고에서 중심적으로 봅니다를 알려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목고 자사고에서 핵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바로 학업 능력입니다. 왜 학업 능력일까요? 특목고 자사고의 가장 숙명이라면 숙명,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애 많이 뽑아서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학업 능력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것을 뭘 가지고 봅니까? 교과 성취도 하고 기타 내용으로 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주로 살피느냐? 자, 세부형 특기사항, 교과 관련 동아리, 독서, 선생님이 기록해놓은 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과목 능력, 그리고 내신, 그죠? 내신은 1단계 통과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여기 안 적어놓은 거고요. 어차피 성취도 적어놨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있고 뭐 성취도도 보니까 A가 나왔고 뭐 괜찮을 것 같아,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이요, 도전정신, 열정, 목적의식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크죠.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면 아이는 싫어도 따라합니다. 중학교 때는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고함을 질러도 아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그 아이의 진로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죠.
중학교 진로 활동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열이면 열 거의 다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통해서 그 아이가 진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 이 아이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네.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는 어떤 활동을 해봤을까? 그리고 관련된 어떤 책을 읽어봤을까? 그리고 가능했다면 어떤 동아리 해봤을까? 선생님은 그 아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놨을까? 이것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 아이는 도전정신, 열정, 목적의식이 있다라는 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공부 잘할 수 있겠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열정도 있어. 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이 뭐냐? 보통 특목고 자사고는요, 단체 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 혼자 잘났다고 해서 그냥 원한 생활을 한다면 다른 모든 아이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성과 품성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뭘 보느냐? 출결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체육대 축제 때 뭐 했다든가 또 선생님이 행동투세 및 종합의견에 그 아이의 인성 품성을 어떻게 평가해나는지 등 뭐 이런 것을 쭉 살펴보면 이 아이는 인성도 돼 있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 2번이고요. 이 전체 세 가지가 메인의 3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아이를 뽑아가는 것이 특목고 자사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업로드를 할 테니 그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입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도 별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깨알같은 입시 정보니까 그 부록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